선조실록 73과 선조 29년 3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해 동궁의 곤륜포 색깔을 정할 때 올해 이에도 기록된 것이 없고 본조 및 회사의 등록에도 상고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유신을 시켜 널리 상고해 보라고까지 하였으나 분명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조가 다만 대명회전에 제정된 황태자, 친군왕 및 세자의 익성관, 적색포의 규제에 준하고 또 전의 규례를 널리 물은 후에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상의 하교를 5일에 흑해에 관한 일이 있었다. 받고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치로 말하면 얘가 정의에 어긋난 것 같으나 전의 규례로 말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의당 즉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해야 하겠으나 판서 정창년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를 신들이 결정할 수 없으니 대신과 수의하여 결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상과 예판이 오기를 기다려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정오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특정관 신자비 아뢰기를 국사의 간위가 하루하루 심해가는데 민심은 태만해져 점점 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일기가 조금 따뜻해지니 옥체가 강령하시거든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탑전의 국사를 논의하시면서 날로 서무에 관심을 두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말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자 신자비 아뢰기를 평시에 있어서는 양남의 근본이 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양남이 관방이 되고 이사가 해서와 관서를 말한다. 근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지와 기계를 급히 수축해야 합니다. 수양 산성은 해주에 있었다. 이미 수선하게 되었으나 하였으나 관서 한도는 파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성천, 영변, 평양은 모두 요해처로서 성천은 앞에 긴 내가 있고 또 12공이 좌우를 둘러섰으며 그 안에 창고가 있으니 이는 옛사람이 설치한 것입니다. 이미 산성을 쌓고 또 웅변을 설치하였으니 조종조에 진관하는 법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천 산성은 그 산에 악석이 많고 사면이 가파르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으며 형세가 아주 웅장하고 견고하다. 만약 중진을 설치하고 강한 군사를 배치하여 수비하면 적이 어떻게 함부로 침입할 수 있겠는가? 또 6고을은 바로 바닷가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를 각기 분할하는 것은 또한 온당치 못하다. 내 생각에는 서너 고을로 합치고 6고을로 나누지 않는다면 평양이 오른쪽 어깨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하였다. 신자비 아뢰기를 대개 중진은 그 요역을 감하고 사람을 선택하여 수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결같이 탕폐할 것이니 어떻게 창졸간의 난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인재를 얻는 데 있다. 평안도의 새 병사 이경준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배사할 때 내가 한번 보니 조용한 선비였다 하자 신자비 아뢰기를 경준은 치민에 능숙하고 여력이 한창 강성하니 절도의 직임으로서 원야에서 교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열진을 호령할 것입니다. 경주는 이처럼 용건의 명성이 있으나 연소한 것이 흠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실로 재지가 있다면 연소한 것이 무슨 흠이겠는가? 다만 재지가 없을까 걱정될 뿐이다. 서적이 2년째 호시탐탐 엿보고 있으니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호일의 욕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곧 강계를 점거하고 삼을 채취하는 이익권을 독점하려는 것이다. 이때의 변장을 더욱 엄선해야 할 것이니 경들이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천거하기 바란다 하였다. 신자비 아뢰기를
변방에 경보가 있으면 하졸은 갑옷과 양식 전대를 갖추고 변고에 대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박명현은 밤중에 성을 순행하면서 진법을 익히다가 하졸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자 명현은 그를 참수하여 조리 돌렸습니다. 그가 비록 살인의 죄가 있으나 무고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곧 군유를 쓴 것입니다. 한이상이 이르기를 전진에 임하여 사람을 죽였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습진할 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명현은 전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죄를 준다면 그 죄기가 아깝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동강에 얕은 여울이 있는데 비단 이것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모든 얕은 여울에 혹은 열보를 축조하고 혹은 포루를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평양에 청은탄과 백은탄이 있는데 임진년에 외적이 모두 이곳으로 왕래하였습니다. 만약 도성을 쌓고 포루를 설치한다면 적이 어떻게 함부로 진격해 오겠습니까? 다만 밀력이 고갈되어 도공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또 양주업은 인가가 없고 불악이 모두 비었으며 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역은 중대하니라 비록 경홀이 의논할 수 없으나 신의 생각에는 광주는 광진으로 옮기고 양주는 누원으로 옮겨 경성을 호위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조가 기전에 큰 업을 보치한 것이 역시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현릉 참봉 정덕장이 와서 말하기를 오늘 신시 조의 한식일이었다. 신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두 능의 사초가 모두 타고 바람이 세차 아직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건원능은 연소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능침의 주변 절문을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고 금화군을 속히 발송하소서 하니 아래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동부승지 신식 동부승지 신식에 포 살수와 금군을 거느리고 가서 불을 끄고 간심하였다. 날이 어두웠으므로 유문하고 나갔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서쪽 마을에 술을 마시고 놀이하는 자가 있다. 마을에 약정이 없는가? 한승부와 사은부는 모두 검단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와 같이 하는가? 내일 살펴보라.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8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능침이 변고를 당하였을 경우 상께서는 경동하여 문안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동하는 마음이 망극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8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현능이 실화하여 잔디가 모두 탔다고 합니다. 의당 진안의 지릉, 강릉의 예의에 의해 공림, 변복 및 위안 등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문적이 남아있지 않아 시행 절목을 의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지릉이 실화하였을 때 상은 대내에서 공립하고 소복에 감선하였으며 백관들의 모임을 처리하고 각 아무는 3일 동안 소복을 입었습니다. 이 예의에 의해 마련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8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현능의 실한 변고는 매우 놀랍고 참혹한 일입니다. 참봉 및 수호군에 대한 나국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8일 을해 여덟 번째 기사 밤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른 자를 병조에서 잡아왔습니다. 유사로 하여 취국하여 취재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은 그냥 놓아보내라. 서쪽의 여염은 대니와 매우 가까운데도 항상 싸우는 소리와 취해 노래하는 일이 잦아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들 중에 유식한 사람을 선출하여 유사와 약정을 삼아 과실을 서로 규정하고 환란을 서로 교제하게 하라. 허물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거든. 그들 스스로 태벌을 가하게 하고 마을에 선행을 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천가하여 조정에 알릴 것이며 만약 불미한 일이 있거든 그 행수와 유사가 취재하게 하라. 이를 해서로 하여금 잠작하고 약속하여 시행하게 하되 신중을 기하여 번잡하지 하게 하지 말고 간편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도지위사 오종도가 중국 사람으로 서울에 와 있었다. 계첩을 보내왔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일찍이 옛 말을 들으니 태평시대는 험난해지지 않을 수 없고 어지러운 사태는 회복되지 않을 수 없으며 낡은 활주를 갈지 않으면 새 활주를 당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국이 나라를 세운 지 지금 200여 년 동안 자신들이 강토를 넓히기 위해 먼저 난을 일으키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태평을 누려오자 얘가 기회를 엿보게 되었고 내외가 공격하자 상추가 도망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태평시대가 난세로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들으니 태릉이 무단히 화재를 당하여 대왕이 깊이 애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그 소식을 듣고는 애도를 하였고 그 뒤에는 의심을 하였으며 또 그 뒤에는 대왕을 위해 기뻐하였습니다. 옛날 요 임금 때는 9년 동안 홍수가 져 묵은 때를 씻어버림으로써 문명이 더욱 밝았고 탕 임금 때는 4년 동안 가뭄이 들어 쌓인 오물을 제거함으로써 성취가 더욱 밝았습니다. 지금 태릉의 화재가 어찌 흉적이 도망쳤으나 더러운 내음이 아직 남아있어 조종이 이에 노여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냄새나는 것을 거두어 열화 속에 넣어 옛 것을 고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정사가 빛나고 풍속이 아름다워져 산하는 반석같이 유지되고 신민은 서로 굳게 이어져 안집을 할 것이니 당뇨를 능가하고 상탕을 앞설 것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히 짤막한 글로 대왕의 애통해하심을 위로합니다. 오활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대내에서 소복으로 받고 입었다. 사실은 논한다. 선왕의 능침이 화재를 당하였을 경우 소복으로 바꾸는 것은 상리에 있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저녁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정한 현릉 조변자 내공님의 주에 대하여 정원에 전교하기라. 공님은 하겠으나 군신들도 모두 의당 애도해야 할 것이요 대내에서만 하여 마치 사가의 일같이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전에 없었던 일을 어찌 이처럼 입게 하는가 하니 예조가 회개하기를 지릉과 강릉이 화재를 당하였을 때 변복하였다는 전례는 모두 문적이 없습니다. 다만 보고 들은 바를 근거로 오리의 일을 잠작하여 입게 한 것인데 공림 한절목은 전례에 없는 것으로 잘못 듣고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하교를 바꿔보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원래의 문안에 부표하고 의지를 고쳐 마련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9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변복 의주에 대해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라.
우리나라의 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다만 등록만 참고하여 만들었는데 이 의주는 훗날 반드시 등록에 실려 전해질 것이다. 임금이 어찌 오사모를 쓸 수 있겠는가? 국상 때라도 익성건을 쓰는 것이니 이 말은 온당치 못하다. 또 지금이 평시와 다르지만 의당 정전을 피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니 이해조가 회개하기를 올해의 외조부모나 왕비 부모를 위해 애도하는 조항에 모두 소포와 오사모, 오서대를 쓰는 절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의 하교를 받더니 과연 미안합니다. 익성관으로 고쳐 부표하겠습니다. 정전을 피하고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절목도 마땅히 아울러 마련했어야 했는데 평시와 다르기 때문에 요약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상의 하교를 받들어 모두 고쳐 부표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9일 병자 7번째 기사 상의 정원의 전교하기란 능참봉을 취급하는 공사를 어찌하여 드리지 않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금부에 물어보니 오늘은 정조사이어서 정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취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록 정조시라 하더라도 능침에 대한 일은 속히 취급한 후에야 주인을 잡을 수 있다. 이를 왜 짓지 않은가? 속히 취급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좌의정 김응남 관상감 제조 최황 성공감 제조 이헌구 예조 참이 이혜수가 아뢰기를 현능의 화재난 곳을 봉심한 결과 처음에는 정자각 서편 숙설청에서 불이 일어나 두 능을 태웠는데 권은 능은 수군의 진화로 인해 불타지 않았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사 숙설청으로부터 불이 났다고 하니 담당 관원을 문함이 마땅할 것 같다. 건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하니 건부가 회개하기를 제관들이 파출을 한 뒤에 수옥을 건드리고 각처를 간심하여 소재하고 불을 끄는 등의 일은 모두 참봉이 하는 것이니 숙설청의 담당 관원에게는 별로 물을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영돈영 이사내가 상소하기를 소신은 한번 병들자 오랫동안 조중을 떠나 조야에서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장명을 아직 갖고 있으니 자신을 돌아보건대 두려워서 스스로 몸둘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차자를 올려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랐는데 유음은 내리지 않고 엄명이 도리어 내리니 놀랍고 두려워 나아갈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형적이 경내에 머물러 있어 바다를 건널 생각을 아니하며 와은이 날로 일어나 중해가 흉흉합니다. 비록 엄명이 있지 않아도 신 또한 사정을 알고 있는 터이라 어찌 감히 스스로 전리에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앓고 있는 병은 그 병근이 이미 깊어져서 수놀 사이에 나을 수 있는 정세가 아닙니다. 봄이 된 이후부터 날씨가 고르지 않아 차고 음산합니다. 날씨가 차면 기담이 뭉치고 음산하면 사지가 쑤시고 아픕니다. 기담이 뭉쳐질 때면 호흡이 막히고 사지가 쑤실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눈병과 허리병의 실상은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식욕이 점점 감퇴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여 기맥이 떨어지며 점점 말라 시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억지로 길을 나서게 되면 어찌 도중에서 엎어져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봄철이 늦어지자 날씨가 화창하니 미천한 신의 병세가 조금 나아지면 성은을 입어 해직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급급히 달려가 관직을 비운 죄를 사죄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이 마음속에 간직해 온 진심입니다. 또 생각건대
해곡이 외져서 모든 일을 듣기도 어렵거니와 적세의 완급을 전하는 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변보가 긴박하면 비록 침석에 있더라도 진시로 정신없이 몸을 이끌고 달려가야 할 처지인데 어찌 병이 낫기를 기다려 등도하겠습니까? 신이 우매하여 쓸모없으면 성령께서 이미 시험한 바입니다. 혹시라도 그 무능함을 불쌍히 여기어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자 한다면 초야에 버려두어 잔명을 보존하게 해주소서. 이건 역시 천지가 생성하는 은혜로서 중흥의 새로운 덕화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성상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영의 직임에 있어서는 이처럼 어려운 때를 당하여 그 관계에 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옛사람 중에는 언어와 문자로 능히 연석해서 적을 물리친 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옛사람 같은 자를 얻어 맡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옳지 못한 사람에게 맡겨 국사를 거르치게 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신은 젊어서부터 배우지 못하였으며 늙어서는 더욱 소홀히 하였습니다. 게다가 난리를 겪은 후 우병이 날로 깊어져 범상한 생각이 책을 열람하는 데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종 발생하는 미고의 상태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은데 어느 결혈에 사한에 주력하겠습니까? 10년 전에 정신과 근력이 이리 쇠하지 않았을 적에도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더구나 지금은 남은 목숨이 이슬과 같아 조석을 보존하기 어려운 때이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 있는 여러 선비로서 문학의 뜻을 둔 사람 중에 어찌 가합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목을 내릴 때 매번 초야의 병든 사람에게 미치니 신은 괴이하게 여겨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성자께서는 이 미천한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본직인 양부 겸임의 문영을 함께 전개하여 우매한 본분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때 대신이 향곡에 물러가 있는 것도 불가한데 하물며 문형의 중임이겠는가 더욱 오래 비울 수 없으니 앞서의 유지에 따라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자판사 김수가 장계하였다. 찰원 차관 정학성과 왕성중이 지금 여기에 도착하여 사정을 탐지하고 신임 순한 이 사유가 철만조를 차출해 보내와 적의 형세를 탐지하면서 아울러 책사의 거동을 살핍니다. 그리고 양포정이 또 서한을 보내와 탐지함으로써 제2사의 차관이 계속 잇따라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정사는 어쩔 줄 몰라 걱정하면서 수답하지 못하고 심적 고충이 날로 심해져 사람을 꾸짖고 때리는 행위가 거의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희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부사의 부하들은 모두 노이아가 사울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즐거운 얼굴로 말하기를 우리가 금년에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평의지는 자주 부사의 침실로 가서 조용히 담화를 나누기도 하고 두 천사를 청에다가 술자리를 베푸는데 보름 사이 2번이나 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신, 의지, 유마 등이 수시로 진알하였으며 부사 역시 너그럽게 대해주어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정사는 사직서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은 성품이 우매하고 제의식이 용렬한 사람으로 한갓 선세의 공로로 인하여 승섭되어 잘하다가 얼마 후에 본 과도의 출천으로 훈위를 제수받았습니다. 그럭저럭 보내면서 농만 축내는 것도 이미 과분한 일인데 어찌 감히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이 넘보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이 직임을 받은 일에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직분을 다하기에 힘써 위로는 국은을 저버릴까 염려하고 아래로는 가정의 교훈을 저버릴까 걱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차례 자진 존유를 거치고 5번 대성의 수천을 외람되이 입었으나 의로 공무에 봉사했을 뿐 세속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허물과 원망을 부른 것이 없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섬 오랑캐가 순종하여 머리를 숙이고 책봉을 애걸하였으므로 황사께서 신을 용렬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신으로 사지를 삼아 보내는 동시에 도덕의 직함을 더하고 추미래 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품의 복색을 하사하고 특별히 부험과 기패를 주심으로써 신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감히 견마의 힘을 다하여 구사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압록강을 건넌 지 10개월이 되었는데 외인의 무리는 아직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선유일은 원래 책임지는 데가 있겠으나 신이 긴 물을 요량하지 못하고 세월만 끌었으니 그 죄 또한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이제 5년 대기를 당하였으니 정령 무신을 출척할 시기입니다. 신이 본부에 있으면 의례 자진할 수 있는데 제신 중에 총애가 가분하고 죄가가 많아 임 사이에 적합하지 않음이 신 같은 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하다면 신이 먼저 축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병부의 칙명을 내려 신의 말이 거짓이 없음을 살피고 우매한 신이 제 분수를 아는 것을 생각하여 신의 직함을 파하고 신의 장복을 거두게 하면 대전이 엄숙해지고 우매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선조 7월 73군 선조 29년 3월 11일 모인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관찰사 서성이 치게하였다. 일본 국도 사람이 어제 나왔는데 심유격과 평행장이 3월 15일께 부산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다만 관백의 말이 조선이 통신사를 정하지 않았거나 천사의 일행이 즉시 바다를 건너지 않더라도 모름지기 강청하지 않겠다고 한다니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회환이 될 것입니다. 요시라가 또 말하기를 내가 중매자가 되어 수년 동안 왕래한 나머지 끝내 조선에 성과를 남기지 못하였으니 만약에 헤아리지 못할 병고가 있으면 배신하고 기망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내 자신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선조 7월 73군 선조 29년 3월 11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접반사 이항복이 치게하기를 정사의 백총관인 주국용이 병부의 차관 유목린과 함께 와서 본부에 차자를 전하고 자신의 도회를 재촉하였는데 지난날 병부가 또 외인이 공순하여 곧 바다를 건널 것이라고 추달하여 만약 공순하다면 책사를 재촉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라는 성질을 받들었기 때문에 이 차자의 발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석상서는 세 등급이 강등되고도 그대로 상서의 일을 관장하고 있는데 동봉의 일이 완료되어 다시 거론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동봉 원역의 절양을 중지하여 일을 완성하고 경사에 돌아온 후에 받게 하였는데 전에 받은 은자는 3월 10일까지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제독은 구류되어 있는데 각 아문이 수하여 감히 나가지 못하며 경태감 장성은 황제를 그릇 전환주로 남은하려 하는데 먼저 정몰하였고 석상서는 걱정스러움을 참지 못하여 사신이 바다를 건너 눈앞의 위급함을 풀고자 하는 생각에서 사람을 보내어 재촉하는 것입니다. 또 정사가 사직서를 올렸는데 이는 다른 까닭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어 5년에 한 차례씩 대구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관만 관찰하고 대관은 그 속에 끼지 않기 때문에 불감을 자칭하여 사직서를 올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지난해가 바로 대고년이므로 상례에 의해 사직서를 올린 것으로 중국에서는 이를 자칭본이라고 합니다.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 7월 73군 선조 29년 3월 10일 기며 첫 번째 기사 묘시 정각의 상이 별전에 나가 주역을 강하다. 선조 7월 73군 선조 29년 3월 10일 기며 두 번째 기사 낮의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 7월 73군 선조 29년 3월 10일 기며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동궁이 병이 있을 때 의의 등이 약을 의논한 것은 장은 공루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곧 직분내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중한 가자를 내리거나 동반에 서용하여 작상이 위람되었습니다. 공느님 없이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허준만을 가자 하고 정했냐 김, 응, 탁 등의 동방직은 모두 개정하셨어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2일 김효 네 번째 기사. 관상감이 아뢰었다. 평상시에 일시꺼불식이 하늘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을에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가 관망하였습니다. 올 3월 15일 월식이 처음 시작되는 시각은 내편, 외편에는 모두 인시로 되어 있습니다. 대명력에는 처음 시작될 때가 묘시 초일각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시각에 일각의 사이가 있으니 월식이 시작된 때에 임하여 지금에 볼 수 있는 이치가 없지 않습니다. 전례에 의해 남산에 올라가 살피다가 월식이 나타나거든 즉시 방화한 다음 그 월식을 구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논한다. 모든 역사를 상고해보면 강복, 승만, 축패, 사사 이 네 가지는 재변을 대응하는 말절인 것이다. 대개 하늘의 견책은 초목처럼 분명하니 복을 내리게 하고 재앙을 내리게 하면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송경공이 형혹을 물리친 것과 상종이 대우를 내리게 한 것 모두 하늘을 받드는 정성과 밝은 정교를 내리는 진실이 감동시킨 것이다. 해와 달이 맞닥이 씩해야 할 때 씩하지 않는 것은 임금된 이가 행실을 닦는 덕행이 있거나 지위에 있는 자가 직무를 이탈하는 실수가 없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산에 올라 불을 놓는 것은 네 가지 일에 비하면 말단 중에 말단이다. 이 어찌 오활한 일이 아닌가?